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저는 평소와 달리 유독 지난 12월 3일은 아침부터 느낌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이 열려 2시간 남짓 출근길 차량 속에 파묻혀 도착했습니다. 저에 대한 2020년 의협사건 2심 공판이 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전 공판에서 한 번만 재판하고 바로 선고할 듯하던 재판부가 갑자기 선고 기일을 늦췄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2심도 무죄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 판사가 돌변해 80년대 재판장처럼 호통을 치며 수사기관만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을 입수하지 못하고 보도한 것에 대해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 그러는 사이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윤석열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반국가 세력,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다음 선고 기일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차로 이동한 순간 취재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내에 움직임이 좀 이상하단 거였습니다. 군병원에 전시회나 있을 법한 전시분류 작업 지시가 내려와 있단 것인데 매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에서 군 장성들이 수도 서울로 상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지검장 및 검사 탄핵 표결과 감사원장 탄핵 표결도 있고 해서 그런가 여겼습니다. 오후 3시에 국회에서 몇몇 비서진들에게 그동안 취재해온 내용을 브리핑하기 위해 국회 둔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가량 국회에 머물렀습니다. 국회에서 브리핑 중에 용산과 국방부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정도로 말을 해주었지만 저 역시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 오판하였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둔치 주차장으로 가 차를 몰고 퇴근길에 휩싸인 채 양주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무척 피곤하고 기분이 찜찜한 하루였기에 깜빡 잠들었다가 깨었는데 그때가 저녁 10시 20분경이었습니다. 무심코 TV를 켰는데 뉴스에서 계엄령 선포에 관한 윤석열의 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올 것이 왔다. 그 즉시 나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타 방송을 켰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이고 국민의 안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현재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없습니다.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약 1시간가량 그 어떤 유튜버들도 국회로 가야 한다고 방송하는 채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0:30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셋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넷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다섯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여섯째,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통군명령이 있을 것이다. 국회에 가면 계엄군이 잡아간다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아내의 염려 전화에 집에서 앉아 당하느니
국회로 가야겠다고 말하고 엑셀을 더 힘차게 밟았습니다.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담벼락을 넘었다는 소식을 차 안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그와 동시에 2대의 선발 군 헬기가 국회 뒷마당에 앉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헬기 소리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리 도착해 있던 21세기 조선 2열단 김태현 단장이 국회 정문을 막아서고 있는 경력을 뚫고 국회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 4,500여 명의 시민과 국회 보좌관 및 비서들이 국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쳐들어올 계엄군에 대비해 국회 본관 로텐더홀 회전문 앞에 각종 집기를 쌓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모두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 첫 번째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이 국회 본관 회전문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엄군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남자들 나오세요. 자, 남자들. 기자들 나도 좀 찍어주세요. 기자들. 막아야 돼요. 머리들이 왔습니다.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윤석열의 지옥의 현장을 보고 계세요, 지금. 자, 여러분들, 군바리들이 국회 앞까지 지금 진집을 했어요. 와, 이거 미친 거예요, 얘네들 미쳤어요. 그 밖에 속속 도착하는 시민들은 국회로 통하는 여러 출입구에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출동한 경찰은 필사적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들이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야, 카톡방에 남겨줘, 지훈아. 공간 진입했다고. YTN LG. 아이고, 야, 지금 이 새끼들! 안 돼! 사다리 적당히 밀어, 적당히 밀어! 일단 이걸로 누가 갈지 방송 쪽으로 진입했다고. 잡고만 있어요. 뒤에 조심. 사다리 있어, 사다리.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당겨주세요. 지금 당겨. 야, 집비. 화장실 좀
자, 반대도 봐요, 반대도 봐요. 반대쪽. 저거 반대도 봐요, 반대도. 이걸로 가까이 대고 나가요. 묶어.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계엄 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계엄군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철수하는 장면을 화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가시는 분들이니까 돈 보내드리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고생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소신 지세요, 제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의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의 권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의 권한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의 권한다. 모두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들 계엄군은 출동 당시에도 그리고 헬기에서 국회에 내리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어디로 출동하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모두 난감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중 몇몇 계엄군은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는 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 그 순간은 너무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국회를 지켰던 4,500여 명의 시민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켜냈습니다. 그 2시간 남짓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영웅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4표